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휴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가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이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단세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이 예결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글을 또 올려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 정세균 국무총리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정세균 총리를 의식한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가 하면 뭐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듯이 보이면서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과 정세균 간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금 사면 건의 때문에 친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의 자리를 정세균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다 호남 출신입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는 몸집은 상당히 큽니다. 국회의장, 당대표를 일찌감치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세균이 읽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도 보이고, 자, 내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글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화를 낼 만큼, 화를 낼지도 모를 만큼 맞는 말입니다. 원래 진실을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내용이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를 누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답을 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편가르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터진 뒤부터 대한민국을 분열시켰다, 협치가 실종됐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면 다 훌륭하고 저쪽 편이면 훌륭한 사람도 다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자,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회에 이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면서 판사를 사직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런 거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은 4월 7일 열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까지 담당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중립성을 강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편이니까 임명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국회에다가 공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자, 편가르기의 대마왕 문재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글을 올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적이다. 자, 정 총리는 페이스북의 글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 의회가 폭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시감과 함께 정신을 번뜩 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의 편가르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편가르기는 누굴까? 자, 트럼프와 문재인을 혹시라도 비교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구체적인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정세균 총리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은 주인이며 궁극적인 목표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찔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편, 내 편, 내 편, 적편 이렇게 가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과거 그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때는 함께 발맞췄던 진보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금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재인의 편가름입니다. 자, 지금 강준만 교수, 진중권 전 교수, 홍세화 씨까지 전부 다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등을 돌리면서 이와 유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화렴점령을 찍은 겁니까? 트럼프 미국 의회 폭력 사태를 거론하면서 문재인을 떠올리는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정세균 총리는 그러면서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종국의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게 역사의 증명이다. 설득보다 쉬운 게 선동이고 대화보다 쉬운 게 독단이다. 이 정말 누구 들으라고 한 말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화를 합니까? 설득을 합니까? 선동을 하고 독단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서 소통한 게 언제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훨씬 많이, 한 4배쯤 많이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좀 비슷합니다. 이 횟수는. 그 전에 노무현, 김대중 뭐 다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세균 총리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쓴 건 아닌가 싶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종국의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게 역사의 증명이다. 이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의 정치로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습니까? 독선과 불통의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누구 말 듣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이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겠지요. 뭐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최근에 정인이 양 사건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입양 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그런 만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 불통, 독선, 아집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걸 지금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쓴 건 아닌가 싶을 만큼 딱 떨어지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고 총질이 난무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 본산인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것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정세균 총리가 떠올린 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제 정세균 총리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나? 이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이 상하원 회의가 뭐 당시 전격 중단되고 펜스 부통령 등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시위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정세균 총리가 떠오른 게 바로 이겁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찔리는 데 없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